안녕하세요. 지금 S&T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는 최현석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수업하다가 와가지고 복장이 잠깐 그런 점 양해 부탁드리고, 요 브로셔는 지금 요거예요. 그래서 브로셔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렇게 길진 않아서 요점만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 고1 대상이고요. 제 수업 소개도 하고 싶은데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시간이 나면 조금 하고, 일단 오늘은 수학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메인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 소개입니다. 연세대학교 신수제공학부를 졸업을 했고요. 나머지도 지금 5개 학교가 다 공대예요. 그래서 수학을 좋아했고 잘했다 뭐 이런 의미에서 넣어놨고요. 제가 잘했다고 해서 아이들 수학 잘 가르치는 거랑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래서 큰 의미는 없고 제가 수학을 좋아했다 뭐 이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수학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선행이죠. 그래서 선행을 하는 게 좋은가? 당연히 좋습니다. 선행은 많이 할수록 좋고요. 여러 번 할수록 좋은데 이제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 아이들이 옆에 친구가 수투하니까 나도 수투를 해야 될 것 같은 그 압박감에 시달려서 되게 서둘러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서둘러 하면은 어차피 못 알아듣고 차라리 현행을 하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복습이라도 되고, 선행 앞에서 어차피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만 버리는데 현행은 복습이라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행을 하는 게 훨씬 낫다. 무리한 선행을 할 거면. 근데 이제 지금 좀 있으면 고1 다 이제 진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행은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선행보다는 현행에 좀 힘을 써야겠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 남은 방학이 이제 선행이 좀 부족한 학생들은 좀 바짝 선행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다. 그 대신 잘 고민해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선행을 어떤 아이들이 해야 되느냐? 본인이 학생이 스스로가 감당 가능하다고 느껴지면 그때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보통 이제 선행을 하게 되면 입반 테스트를 보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되게 의미가 없습니다. 저도 아이들 똑같이 테스트를 볼 때 시험지를 어렵게 내면 아이들 20점도 맞게 할 수 있고요. 쉽게 내면 100점 맞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입반 테스트는 크게 의미가 없고 아이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 하면, 너가 이제 공통수학 1을 선행을 했는데 할만하니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들이 할만하다고 대답하면 그 친구는 그 다음 단계를 할 준비가 된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좀 어려웠대요. 그러면 다른 친구들 어쨌든 수투 하니까 너도 수투 해가 아니고, 그 친구가 어렵다는 건 정말로 어렵다는 거거든요. 어렵다는 느낌이 있다는 건 뭔가 공부가 부족한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위에 거를 해봤자 크게 효율이 없을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들이 스스로 내가 공부를 더 해나가도 되는지, 지금 걸 복습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파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테스트도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계속 물어봐야 돼요. 너 할만하니? 그래서 안 된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그 메타인지, 저 초등학교, 중학교 이때 이 메타인지라는 게 되게 유행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의 핵심은 본인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 내가 잘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아는 거. 그게 수학에선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도하고 있는 아이들도 제가 이제 유심히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얘가 진짜 이해하고 있는가, 어려운 느낌을 받고 있지 않은가를 중요하게 보고요. 그 다음 이제 보통 학원들이 기본반이랑 실력반 이렇게 두 개가 개설이 되죠. 뭐 기본 실력, 뭐 심화 문풀. 그러면 우리 아이는 기본을 들어야 되는가, 실력반을 들어야 되는가. 그래서 보통 기본반을 우리 아이가 한 2번 들었는데 이제 심화반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말씀을 이제 학부모님들이 하세요. 그럼 제가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반을 2번 들었어도 기본이 부족한 아이들이 있고요. 한 번만 들어도 다 심화까지 어느 정도 심화 문제도 풀 수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엔 다시 돌아가서 아이들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기본반 듣고 심화반 듣고 심화 문풀 딱 들으면 수학이 완성돼서 뭐 못해도 2등급은 나온다. 뭐 이런 걸 바라시지만 사실은 그렇게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수강한다고 그게 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계속 기본반을 듣게 할 수도 없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지 기본반에서 심화반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 이제 보통 문제를 많이 풀리면 수학 공부를 많이 잘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그걸로 효과를 봤다는 학생도 있고. 근데 저는 문제를 많이 풀리면 오히려 독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 아이들한테 숙제를 많이 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한 100문제를 냈는데 아이들이 다 안 해왔어요. 그럼 어머니들은 애가 숙제를 안 해갔다. 관리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문제를 조금 내잖아요. 이 학원은 공부를 안 시킨다고 하세요. 근데 그러면 문제를 많이 풀려야 되느냐, 조금 풀려야 되느냐? 저는 조금 풀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공통수학 1에 나오는 아주 수많은 개념 중에 일부예요. 이차함수하고 x축하의 교점을 구하는 방법이 뭐냐? 그럼 방법은 간단합니다. 식에 은 0 쓴 다음에 인수분해하면 나와요. 답이 나오는데 이거를 선행을 한 친구 중에 이거 못하는 학생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풀어야 되니라고 물어봤을 때 이유가 나오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배웠다가 정말 많아요. 정말 대부분이 그냥 이렇게 하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럼 그 친구는 방법만 알고 그 안에 숨어있는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전혀 응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도된 교재가 대표적으로 센인데 대표 유형들이 쫙 있고요. 그 밑에 숫자만 바꾼 문제들이 딱 있어요. 그래서 위에 문제 푸는 방법 보고 밑에 보면 풀려요. 그래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수학을 되게 이상하게 공부하게 될 수 있다. 근데 저도 센을 사용하거든요. 아이들 센을 풀려요. 그러니까 사용할 때 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게 저 개념에 대해서 제가 이제 PPT 만들면서 그냥 백지 상태에서 저 혼자 막 타이핑을 한 거예요. X축과 교점을 구하는 방법에 대한 이유가 이렇게 길어요. 근데 이게 공통수학 1의 매우 좁은 그 단원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유형에 대해서 이런 주석들이 다 달려 있어야 되고요. 내가 이 정도까지 얘기를 못한다 그러면 공부가 안 된 거예요. 근데 그 공부를 하려면 많이 고민해 봐야 되고 아이들이 시간이 필요한데 숙제를 100문제씩 내면 아이들이 숙제하느라고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엔 수학을 못하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숙제를 안 해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어느 연구에서 봤는데 공부하고 완전히 담을 쌓은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도 학업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안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 그러니까 숙제를 안 해오는 친구들이요. 숙제를 진짜 불성실해서 안 해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본인도 모범생처럼 해가고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싶고 욕먹을 일도 없고. 근데 못 푸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하게 내봤자 어차피 못 푸는 거 많이 내면 스트레스만 받고 수학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고 결국에는 계속 악순환만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긴 과정을 공부를 하려면 문제를 많이 풀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숙제 검사를 하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지 이제 보시면 이게 지금 유치원생이 글씨 쓰기 숙제를 해온 거예요. 숙제를 잘 해온 것 같나요? 다 쓰라는 거 다 써왔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100문제를 냈는데 100문제를 다 풀어오고 동그라미도 다 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고 풀었어요. 연필을 저렇게 잡고 글씨를 100장, 200장 써봤자 글씨는 안 는다는 겁니다. 문제를 100문제, 200문제를 풀어도 문제 풀 때 위에 문제 보고 따라 풀고 그러면 실력이 안 는다는 거예요. 숙제가 많아지면 아이들이 숙제를 다 해가기 위해서 빨리 푸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위에 문제 보고 풀게 되고 결국에는 악순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대한 숙제는 적게,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역량이 다 달라요. 그 역량에 맞춰서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생각보다 공부에 관심이 없거든요. 이 과정을 학습하는 거는 아이들 스스로밖에 못해요. 제가 하나 이거 다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혼자 고민해보고 모르는 거 질문하고 이걸 아이들이 해줘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별로 생각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하는 아이가 아니면 생각보다 주입식 또는 관리를 통해서 아이를 공부하게 만든다는 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관리를 통해서 숙제를 다 해오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좀 과격하게 말하면 씨알맹이 없는 공부를 하게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 공부를 다 했다고 칩시다. 다 했는데 개념을 다 알아요. 근데 학교 시험을 보는데 곱하기를 잘못해서 실수해서 틀렸어요. 그럼 공부한 게 의미가 없죠. 그리고 다 알아요. 근데 반밖에 못 풀었어요. 내가 푸는 속도가 느려서. 그럼 또 성적은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려면 필요한 역량이 너무나 많아요. 수학 자체도 잘해야 되고 실수도 안 해야 되고 실수를 안 하려면 미리 실수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럼 또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리고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도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정말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고 이거를 이렇게 끌어가지고 너 공부해라. 너 숙제 안 해오면 남기고. 저도 남깁니다. 저도 숙제는 다 웬만하면 다 하도록 해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붙잡고 있을 수 있는 시간만큼 붙잡고 안 되는 거는 학부모님께 얘기를 해요. 제가 이만큼 붙잡아 놨는데 아이가 다 못했다. 집에서 조금 더 지도 바랍니다. 저는 거의 방학 때 아마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학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숙제를 책임감 있게 관리를 하지만 그게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강사인데 아이들 담당 선생님인데 숙제 안 해온 거를 숙제 안 해온 거 의미 없어. 하든 안 하든 문제 푼 거 의미 없어. 알아서 해. 이럴 수는 없죠. 저도 최소한의 관리는 하지만 속으로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저런 문제 푸는 속도 빠르고 실수하지 않고 이런 거를 다 본인이 역량을 갖추려면 아이가 공부에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아이가 수학 공부에 욕심이 있는 아이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가?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냐? 이 말씀 좀 드릴까요? 포기하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 아이는요, 제가 이제 중3까지 많이 키워봤는데 얘는 공부에는 생각이 없어서 차선으로 끌어서라도 시켜야 돼요. 얘 어차피 공부 생각 없습니다. 그래도 문제 많이 풀려야 되지 않을까요? 강제로라도 끌고 가면 지금 4등급인데 3등급이라도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조금 과격하게 말씀드리면 그럼 아무 학원이나 가셔도 됩니다. 어차피 4등급에서 3등급은 나와요. 그러니까 시간 투자를 시키면 그 정도는 누구나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강사를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강사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저는 이제 대학생 때부터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의 변화가 되게 컸고 아이들이 수학이 재밌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수학을 잘 가르칠 수 있고 아이들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를 알고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강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4등급에서 3등급으로 만드는 거는 저의 목표랑은 좀 거리가 있습니다. 저는 공부 안 하는 아이들 공부하도록 만드는 그거에 목적을 두고 있고요. 이게 어떤 말이랑 비슷하다고 저는 느껴지냐면 이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다이어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안 먹고 운동하면 됩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근데 그거 힘들잖아요. 자꾸 뭘 찾냐 하면 뭘 먹어야 되지? 더 효과 좋은 약 없나? 운동을 무슨 운동을 해야 되지? 다 부수적인 얘기예요. 결국에는 힘들게 안 먹어야 되고 배고파도 참고 운동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알고 있지만 힘드니까 자꾸 피해가는데 결국에는 정답은 본질에 있다는 거예요. 수학도 우리 아이가 공부를 안 하는 아이니까 어떻게 강제로라도 어떻게 좋은 학원 어떻게 제 다녔으니까 올랐는데 우리 아이도 저기 다니면 오를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어떤 학생이 서울대를 갔다고 할 때 아무도 그 친구가 좋은 학원 다녀서 서울대 갔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아이가 공부해서 서울대 간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힘들더라도 아이를 바꾸는 쪽으로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거든요. 고3까지 3년이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공부가 이렇게 긴데 아이들이 학원 오는 거 싫어하고 수학 책만 봐도 막 거부감 들고 이러면 공부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일단 첫 번째로 아이들이 거부감이 없고 스스로 공부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수학이 재밌다는 거를 알려주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가능하냐? 실제로 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학부모님들하고 제가 여기 2월에 왔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을 그렇게 많이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한 20 몇 명 정도 지도를 했는데 그 중에 지금 한 10 몇 명 학부모님들께서 제 수업을 듣고 아이들이 학원을 오는 거를 좋아하게 되고 선생님 수업 듣는 걸 좋아하고 어떻게 되든 선생님하고 아이가 선생님하고 수업을 들으면서 많이 바뀌었다. 선생님 수업하는 반에 그냥 들어가겠다. 선생님을 잘 따른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공부하기 싫어하는데 공부를 하고 싶다. 판타지 같은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정리하면서 추가적으로 몇 마디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N회독을 보통 많이 시키잖아요. 우리 아이가 이제 공수일 한 번 봐가지고 안 되니까 한 5번 정도는 봐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5회독을 했잖아요. 그럼 4회독은 공부를 안 한 겁니다. 5회독제에 공부를 한 거예요. 공통수학일이 내용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5번이나 봤다는 얘기는 4번은 이상하게 공부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5회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 볼 때 100% 공부를 하고 기억력 문제로 인해서 조금 지워지면 두 번째 다시 볼 때 또 이거 했던 거구나 하고 장기 기억으로 넘기는 게 N회독의 의미지 너 처음 보니까 그래 60%만 이해하고 원래 처음 보면 어려워. 두 번째 볼 때 70% 이런 식으로 가면은 구멍이 자꾸 생기면서 결국엔 어디서 망가졌는지 알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를 많이 풀기보다는 아이가 많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세 번째, 아이들이 안 그래도 수학을 싫어해요. 수학은 쉬운 과목이 아닙니다. 근데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공부 다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니까 어떤 수업을 듣다가 중간에 이해가 안 가는 게 딱 한 번 등장하면 그 수업 끝날 때까지 그 이해 안 갔던 거 하나 때문에 끝까지 수업을 다 놓치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있거든요. 강사의 역량 중에 관리를 잘하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강사의 1순위는 수업을 잘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저게 뭔 소리지 하는 게 절대 없게 해야 돼요. 그건 제가 하나 보장 드릴 수 있고요.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이 너무 많다. 관리 중요하지만 한계가 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 말 더 안 듣습니다. 저도 요즘 아이들에 속해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 말을 잘 들었으면 저는 여기 강단에 없고 회사 다니고 있을 거예요. 제가 나름 좋은 회사 다니다가 나왔거든요. 제가 가르치고 싶어서 그냥 나왔어요. 요즘 아이들은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위에서 끌어당기려고 하면 오히려 반발해요. 그런 식으로 가면은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관리는 뭐냐? 아이들의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일단 같이 공감을 해주고 아이들이 왜 공부해야 되는지 스스로 납득시켜야 됩니다. 그럼 스스로 납득한 이유를 찾으면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이유를 납득했다고 해서 그게 3년 가지 않아요. 우리도 다이어트 해야지 하고 3일 있으면 맛있는 거 먹고 싶잖아요. 아이들은 더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성인인데도 그런 유혹에 넘어가곤 하는데 아이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려주고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원 올 때마다 아이들 그래 공부해야지 같이 으쌰으쌰 하고요. 수학에 대한 조금의 거부감도 없어야 된다. 그리고 학원에 오는 걸 즐거워한다. 아이들이 학원에 오는 걸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저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이들이 저를 왜 좋아하나 생각해 보면 저는 아이들을 끌어당기는 입장이 아니고 뒤에서 지지해주는 입장이에요. 그걸 아이들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좀 불쌍해요. 아직 애기들인데 학교 끝나면 학원 와가지고 10시까지 앉아있는 게 전 되게 불쌍해요. 그리고 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제 남자들 군대 당연히 갔다 와야죠. 그죠? 당연히 갔다 와야 된다고 해서 군대 가는 거 안 힘든 거 아니거든요. 그럼 당연히 갔다 와야 되는데 뭐 이렇게 궁시렁거리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열받죠. 당연히 가야 되지만 그 갔다 온 사람의 그 고충을 이해해줘야 되는 거죠. 아이들도 공부해야 돼요. 근데 공부하는 거 힘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힘드니까 하지 마가 아니고 야, 너 공부해야 되는데 힘든 거 해야 돼서 어떡하냐. 근데 어쩔 수 없잖아. 해야 되잖아. 같이 가자. 이런 스탠스로 가는 걸 아이들도 느끼고 그래서 저한테 별의별 고민 상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를 되게 좋아하고요. 제가 5시부터 9시까지 수업인데 아이들 4시에 와서 10시에 가요. 제가 시키지도 않고 저도 아이들 집 가면 그때 집 가는데 아이들이 안 가서 집을 못 갑니다. 오늘도 아마 10시까지 아이들 하다 갈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기본적인 인간적인 교류가 일어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아이들이 저를 따라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아이들이 저를 좋아해요. 그리고 공부는 장기전이다. 급하더라도 공부하는 아이로 천천히 만들어 나가자. 성적 향상의 유일한 방법이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당장 단기적으로 방학 동안에 문제집 한 권 떼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고3 때까지 공부해야 되잖아요. 심지어는 좀 운 나쁘면 재수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4년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하는 그 과정에서 걸림돌이 없게 천천히 만들어 나가야지. 너 지금 부족하니까 빨리 할 수 있게 만들어. 아직 아이가 키가 150인데 덩크슛 넣으라고 농구 선수 되려면 덩크슛 해야 돼. 너 학원 1년 다녔잖아. 그럼 덩크슛 왜 못해? 이젠 할 때 됐잖아. 근데 아이가 준비가 안 됐으면요. 안 먹혀요. 그래서 천천히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좀 아이를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생각보다 그렇게 하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도 정말 성적이 빠르게 향상이 되고 있어요. 생각보다 강제로 막 그날 하루에 20문제, 30문제 풀리지 않더라도 공부를 할 수 있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특강하고 정규반 잠깐만 안내를 드리면 이제 겨울방학 시작해서 미적분, 대수, 공통수학 2 이렇게 반이 열리고요. 대수는 한 번 본 아이들, 공수2도 한 번 본 아이들, 그리고 미적분은 이제 미적분 처음 보는 아이들 대상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아이들이 공부를 이제 수1까지밖에 못해서 미적을 못 보고, 그러니까 수2죠. 수2를 못 보고 고등학교 들어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처음 개념반이고요. 나머지는 이미 한 친구들 문제풀이 위주로 하는 반입니다. 근데 대수는 워낙 개념이 어렵기 때문에 한 번 공부한 아이들도 개념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른 건 다 12회 8인데 대수는 18회죠. 예, 대수는 개념부터 다시 하면서 어려운 문제, 모의고사 문제까지 다 커버하는 그런 커리큘럼으로 짰고요. 그다음 정규반은 이 반이 이제 1년 동안 쭉 가는 반입니다. 그래서 공통수학 1 한 번 본 친구들 내신 대비 강남 기출과 모의고사 풀면서 이제 1년 동안 쭉 나가는 반이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관리가 소용이 없다 뭐 이런 말씀을 주로 드린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숙제를 어쨌든 방학 때 최소한의 공부는 해야 되거든요. 그 최소한의 공부라는 게 문제집 한 권 정도는 풀어야 돼요. 예. 그걸 풀면서 아이들이 문제 한 문제 한 문제를 풀면서 그 안에 담긴 내용들을 스스로 머릿속에서 고민하는 그런 방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푸시를 하는 거지 아이들이 숙제를 하든 말든 내버려 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숙제 다 안 해오면 집에 못 가요. 예.
그래서 열심히 지도하고 아마 아이들 지금 수업하는 아이들도 되게 반응이 좋고요. 이탈하는 인원 없이 다 수업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제분들 보내주시면 아마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